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불편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1980년대,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배웠던 경제 상식, 즉 지난 40년 동안 통용되던 그 투자 공식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앞으로 10년 안에 반드시 가난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경제 패러다임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세계를 지탱해온 저금리, 세계화, 그리고 효율성, 극대화라는 세 축이 한꺼번에 부러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전쟁터에 들어섰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고수하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돛담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낡은 경제 상식 3가지와 새로운 10년을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분석합니다. 절대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낡은 상식입니다. 고통스러운 고금리는 일시적이며 결국 다시 제로 금리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 믿음은 지난 15년간 유효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하며 돈을 무한정 풀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쉬운 돈 시대라고 불렀죠. 사람들은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베팅하며 자산 인플레이션의 달콤함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왜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리를 낮추지 못할까요?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구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였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입니다. 첫째, 탈세계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생산 라인을 이용해 물가를 낮추던 40년의 공식이 깨졌습니다. 안보와 지정학적 위험이 비용 효율성보다 중요해지면서 공급망이 분절되고 생산 비용이 근본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종말이 곧 저물가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둘째, 임금 인플레이션, 고착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인구 문제로 인해 선진국의 임금 상승 압박이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는 순간 이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과거 40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구조적 고금리 환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금리 인하만 기다리는 투자는 패배를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낡은 상식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만들어서 가져온다 라는 효율성 지상주의입니다. 지난 40년간 기업의 모든 전략은 비용 절감과 효율 극대화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싸게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위기 상황에서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적국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 가치는 0이라는 것을요. 미국과 서방 세계는 이제 공급망을 우방국 내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렌드 슈어링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지를 옮기는 것을 넘어섭니다. 핵심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 바이오, 방산, 에너지 분야는 안보 비용이 생산 효율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 패러다임 승자,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소비재 기업, 금융공학 기업, 신 패러다임 승자, 안보와 직결된 자원을 통제하는 기업, 원자재와 핵심 기술 특허를 보유한 기업. 이제는 PE 비율이 높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희소 자원이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됩니다. 단순히 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키워야 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낡은 상식은 경제 위기 시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면 자산 거품이 안전하게 해소된다는 소프트 랜딩에 대한 막연한 기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고통이 지나면 2008년처럼 다시 양적 완화가 펼쳐져 V자 반등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은 2008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008년의 위기는 주로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은 낮았고 중국의 생산 능력이 건재했기에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물가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문제뿐 아니라 앞서 말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면 그 유동성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기보다 소비재 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정책 당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1.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 자산 시장이 붕괴하고 금융 시스템이 경착륙. 2.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푼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위험 발생. 이 딜레마 속에서 소프트 랜딩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자산 가치 하락과 고물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도 낡은 방식대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도 위험합니다. 생존 전략 1. 실물 자산의 재평가. 이 시대에 현금은 쓰레기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강한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단순히 땅이나 건물뿐 아니라 에너지, 원자재, 식량과 같이 희소성이 증명된 필수 자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효율성 중심 경제에서는 평가절하되었던 자산들이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상식을 버렸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생존 전략 3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전략 1. 지연된 레버리지의 활용. 과도한 부채는 고금리 시대의 독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현금화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미래 핵심 동력이 될 자산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장기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가 보조금을 통해 방어해줄 수 있는 산업 섹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전략 2. 안보, 프리미엄, 포트폴리오 구축. 투자의 중심축을 글로벌 소비재에서 안보와 기술 주권으로 옮겨야 합니다. 핵심 분야, 첨단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HBM, 방위산업, 신재생 에너지 전환 기술, 핵심 광물 확보 관련 기업. 이들은 단순히 수익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 하에서 국가가 망하지 않게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전략 3. 금리 방어력. 높은 현금, 흐름 확보. 높은 금리 환경이 고착화될 경우 자산의 시세 차익은 줄어들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월세가 전세나 시세 차익보다 중요해짐을 의미하며 주식 투자에서는 배당 수익률과 ROE가 안정적인 초우량 기업에 집중해야 함을 뜻합니다. 단순히 주가만 오르기를 바라는 투자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40년간의 경제학이 쓰레기통에 들어갔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자에게 엄청난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당신의 경제관념을 뒤흔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생존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 영상은 추격과 역전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 경제가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기회와 구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제적 독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